서울 도심권의 아파트는 좀 상당히 어려운 금액이죠. 예. 네네. 아파트 어려운 금액이고요. 자, 그래도 뭐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투자할 때는 있으니까. 예,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년 전에 상담받았던 송미영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때 여유 자금이 1억 있어서 네. 신사역 근처에 사무실에 가갖고 제가 직접 상담받았는데 네. 지금 또 한번 상담 받아보려고 연락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궁금하신 사항도 여유자금 1억 원 투자 전략이신가요? 아니요. 그때 1억으로 좋은 곳 추천해 주셨는데 네. 저도 약간 좀 망설이기도 하고 제 남편도 이렇게 좀 말려서 제가 못하고 있다가 지금 또 그 돈까지도 이제 흐지부지 써버리고 그래서 네.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여유자금 4천만 원 보유 중이시고요. 맞는 네. 투자 전략 짚어드릴 테니까 대표님 바로 만나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랑 예전에 상담을 하셨나요? 네네, 제가 신사역에 가서 직접 만나뵈고 그러니까 방송상으로 상담한 게 아니라 그 대면 네. 상담하신 거네요. 예. 네네. 예, 그때 근데 그때 뭐 투자 못 하셨어요? 네, 그때 기름동 아파트 추천해 주셨는데 그때요. 네. 예. 남편이 말려가지고 못했어요. 지금은 이쪽 같은 경우도 투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어요. 네, 아까 그 그래도 2년 전이라고 하셨으면 아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세 끼고 아마 투자 금액이 한 7, 8천 정도? 요 정도 아마 네네. 들어갔을 거거든요. 네, 그때 못해가지고 지금 너무 예. 근데 지금은 후회하고 거기가 있어요. 투자 금액이 거의 뭐 한 4억대 가까이 가요. 예. 네. 자, 근데 지금 어찌 됐든 자, 네. 지금 이제 여유 자금이 근데 지금 1억이 안 되시는 거네요, 이제. 네, 제가 지금 딴 곳에 또 쓰는 바람에 예. 한 4천만 원밖에 안 여유 자금 남아가지고요. 4천 정도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제가 판서를 통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예. 네. 판서를 통해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 시청자께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지금 이제 4천만 원 정도죠. 그렇죠? 네네. 자, 4천만 원 정도면 자,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서울 도심권의 아파트는 좀 상당히 어려운 금액이죠. 예. 네네. 아파트 어려운 금액이고요. 자, 그래도 뭐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투자할 때는 있으니까. 예,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 네. 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보면 어찌됐든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라는 게 차익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차익이 목적인데 이 차익을 보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이제 수요자들이 상당히 좀 많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뭐 강남이라던가 도심권 같이 일자리가 많아서 이 주거에 대한 수요 자체도 많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시장을 이제 수요자가 주도하는 시장이라고 하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우리 시청자님 그 용산 같은 지역도 아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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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용산 같은 지역은 개발 압력이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데는 보통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투자자가 주도하는 시장이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 수요자가 주도하는 시장이랑 투자자가 주도하는 시장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수요자가 주도하는 시장은 자, 여기는 철저하게 가격 자체가 수요하고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돼요. 네. 자, 그러니까 수요자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그냥 꾸준하게 가격이 오르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죠, 이쪽은.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반대로 투자자가 주도하는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아닙니다. 수요와 공급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가격이 형성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네. 이 심리라는 놈은 변동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가격이 오를 때는 아주 많이 올라요. 그런데 이 심리적으로 만약에 충격이 가해진다. 아니면 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시장은 단점은 가격에 업앤다운이 좀 심하다는 게 좀 단점이에요.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투자자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좀 노후주택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임대가 비율이 좀 낮아요. 네. 매매가는 높은데.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좀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은 우리 시청자님 여유 자금으로는 조금 어려워요. 이런 지역들은. 네. 자, 네. 그런데 이게 수요자가 주도하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대비해서 임대가 비율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높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잘 찾아보시면 한 4천 정도로 충분히 투자하실 만한 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은 어디에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수요자가 많은 시장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지역을 제가 알려드리면 뭐 강남권도 괜찮고요. 네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도심권 있죠? 네.
예, 도심권도 상당히 좋아요. 뭐 신당동이나 약수동, 창신동 이런 일대 도심권도 네. 상당히 좋거든요. 네. 자, 근데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고, 일자리는 많은데 주거 지역 비율이 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희소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그냥 수요자가 주도하는 시장, 그냥 꾸준하게 가격이 일단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네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뭐 2년 전에 이렇게 지금 타이밍 한번 놓치신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네네. 자, 그래도 지금 투자 금액이 지금 4천 갖고도요. 지금 네. 충분히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역 한번 알아보셔서 좀 발품 한번 팔아보세요. 예, 충분히 네, 물건 살 수가 알겠습니다. 있으니까. 예, 예, 고맙습니다.